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BC 분석입니다. BC 분석의 논점은 기본적으로 체제 분석이고요. 경제 합리성이고, 물론 BC 분석을 최근에는 경제 BC 말고 사회 BC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안 말없다면 기본적으로 경제 BC예요. 경제 BC 분석은 효율성입니다. 반면에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은 형평성 가치도 고려돼요. 가중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안 말없다면 경제적 BC 분석이고, 반면에 사회적 비시 분석을 했을 때는 형평성도 고려하고 질적 가치가 고려됩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효율성 기준이다. 사회 전체야. 설사 누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메꿔주고도 사회가 남는다면 괜찮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공리주 기준이고 경제학적으로 칼도익스 기준이라고 그래요. 사회 전체 기준이다. 개별 시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화폐 가치로 편익도 화폐로 바뀌니까 비용과 편익의 단위가 같죠. 단위 같으니까 비용과 편익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전부 다 화폐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가 달라도 화폐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종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바꾸기가 어려워. 특히 편익을 화폐로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는 쉬운데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화폐를 바꾸기 쉬운 민간은 많이 사용하는데 반면에 정부는 화폐로 못 바꾸는 게 많기 때문에 제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이시분석입니다. 이시분석이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정부는 이시분석이고 시장은 비시분석인데 정부 사업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일명 예타 제도는 비시가 원칙이에요. 비시가 원칙. 이런 건 법률할 때도 봐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시 분석은 체제 분석입니다. 체제 분석 앞에 50년대 관리과학이 있었고요. 50년대 후반부터 뭐가 들어온다? 경제학 비시 분석이 들어와요. 관리과학이 수단 쪽이라면 비시 분석은 목표까지. 목표까지. 근데 이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 가치까지 들어가는 게 뭐다? 정책 분석이에요. 그래서 둘이 비교했을 때 BC가 좀 더 양적이고 체제 분석이 그다음에 정책 분석 좀 더 질적이고 오늘 효율만 볼 거고 정책은 형평도 볼 겁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스무르드가 정책 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소망성에 뭐가 있다? 노능 효형되거든요. 노력은 주로 투입물만, 능률은 투입 대비 산출을, 효과는 목표 달성도 여기까지가 되게 뭐다? 비시 분석이에요. 그래서 능률성이 되게 그 체제 분석, 능률성이 되게 비시 분석이고 효과성은 되게 이시 분석입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했을 땐 BC가 양적이고 EC가 질적이지만 어쨌든 체제 분석이기 때문에 이 EC 분석이든 BC 분석이든 형평성이나 대응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이 비교했을 때는 체제가 양적이고 정책이 질적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BC 분석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수년지 가치법이라든지 BC 비율이라든지 내부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걔네들은 작아져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효율성 시각이지 형평성은 보지 못합니다. 자, 넘어가면 과정이 나오죠. 일단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장기간이야.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수명이 정해야 되고, 편익은 소비자 잉여로, 그 다음에 비용은 기회비용 시각에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현재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의 미래 편익이나 미래 비용을 현재 가치로 돌려준다고 해서 할인한다고 그래요. 미래 가치 100만 원이 지금 돌렸을 때는 100보다 작을 거니까요. 그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할인이라고 그러고요. 정부 현대가치 결정한다면 누가 더 큰지 보면 되겠죠. B와 C를 다 구한 다음에 현재가치 구하고 B가 많은가 C가 많은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시험에 나올 게 주로 나올 게 요 편익 추계하는 방법과 비용 추계, 할인율 요 세 가지가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 뭐라고? 현재 가치가 미래로 간다면 이자율이에요. 지금의 100만 원이 미래 가면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근데 미래 100만 원이 지금 왔을 때는 그 가치는 그 이자율만큼 삭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있죠. 10%를 할인한다면 90이 될 거고요. 20 할인한다면 80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할인이 높아진다는 건 미래 가치 100만 원이 현재 돌렸을 때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은 대개 1년짜리 예산으로 해요. 근데 효과는 장기로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할인율이 높아져 봐요. 그럼 비용은 그대로 있는데 편익 가치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할인이 높아질수록 장기 사업이 아니라 단기 사업을 해야 돼요. 단기 사업한다. 요런 것도 기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율에 뭐가 있다? 시장. 이건 할인율은 사실 채권 이자율이거든요. 채권이 뭐냐면 내가 1년 있다가 너가 이걸 들고 오면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100만 원이죠. 채권이 이제 1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이걸 지금 사라는 소리예요. 얼마 주고 사냐 그 얘기야, 지금. 100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건 할인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지. 1년 있다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을 지금 100만 원 주고 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90을 주고 샀다는 건 채권 가격이 90이고 요 90을 갖다 산다. 지금 90 사요. 1년 있다 주면 100을 주겠다는 겁니다. 수익은 100이겠죠. 이제 10이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인율은 미래에 받을 100만 원을 지금 살 때 얼마 주고 살 것인가. 채권 수익률, 여기 할인율입니다. 이런 채권 수익엔 뭐가 있다? 시장채가 있고 국공채가 있고 사회채가 있습니다. 민간채, 국공채, 사회채라고 그러는데 민간채가 제일 위험하니까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민간은 위험하니까 지금 1년이다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나는 90 주고 안 살 거야. 한 70밖에 안 살 거예요. 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대신 이자율은 30이 되겠지 이제. 가격은 70밖에 안 되지만요. 할인은 30 한 거고 지금. 반면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약간 틀렸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국공채는 안전하니까 70까지 안 가도 되게 한 90이면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반면 그 중간이 뭐다? 사회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장 할인율보다 높다. 그럼 수익률이 되게 많죠, 이게. 물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 할인율, 사회 할인율, 공공 할인율, 기회비용도 있는데 거의 안 나올 거니까 공공 할인율이 제일 싸요. 제일 싸고 시장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누구와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비교해요. 내부 수익. 내가 생각했을 때 투자 수익이 내부 수익인데 요게 시장 금리보다 더 세다. 난 사업합니다. 하다못해 정부 사업은 국공채 금리보다 세도 합니다. 왜? 빌린 돈보다 수익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요 기준 할인율은 이따 보겠지만 누구와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비교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B와 C를 구했고 현재 가치로 돌려줬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다? B가 많은가, B가 C보다 많은가만 판단하면 돼요. 첫 번째가 빼보는 방법이 수년제 가치법. 뺐을 때 0보다 크면 돼요. A 사업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다 사업은 타당해요. 근데 A는 100이 남는데 C는 300이 남는다. 그럼 C가 낫겠죠. 즉 우선순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0보다 크면은 사업은 타당하지만 누가 더 크냐 따라서 사업의 순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뺐을 때 0보다 크면 되고 나눌 때 1보다 크면 돼요. BC 비율이라고 그래요. 사실 뺐을 때 0보다 크면 나눌 때 당연히 1보다 커요. 당연히 큰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하나는 금액으로 나오고 하나는 비율로 나와요. 금액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금전 제약이 없다든지 규모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수년제 가치가 1번입니다. 근데 규모가 달랐을 때는 무조건 수년제 가치가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BC 비율이 고려돼요. 그래서 규모가 동일하거나 예산 제약이 없을 때는 1번이 수년제 가치, 규모가 다를 때는 그때는 BC 비율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개 공통점은 객관적 할인율을 알고 있을 때. 근데 정부 사업도 이게 할인율이 정해져 있는 곳 있지만 아닌 거 되게 많아요. 시장 금리, 은행 금리는 정해져 있겠지만은 어떤 주식 투자 수익이라든지 어떤 코인 투자 수익 같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때 하는 게 내가 손해보지 않은 분기점 수익률이 바로 내부 수익이에요. 내가 하건대 100만 원 주식 투자했는데 내년에 한 110만 원 정도 되면은 나는 괜찮은 사업 같아. 그럼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 얼마야? 110만 원입니다.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은행 금리가 20%예요. 100만 원 집어넣으면은 120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난 그 사업 안 할 겁니다. 그냥 은행 넣어놓을 거예요. 근데 은행 금리가 5%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했을 때 주식 했을 때 10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행 가보니까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주식하겠죠. 더 유리하니까 요게 내부 수익입니다. 객관적 할인율을 모를 때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지금 100만 원이 1년 있다 110만 원 되었을 때 손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분기점 수익률이 뭐라보다 내부 수익이에요. 이거는 아까 봤던 기준 할인율과 비교할 거야.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시장금리거든요. 시장금리보다 내 수익률이 더 높다? 난 이 사업 할 겁니다. 하다못해 국공채 금리보다 높아도 정부는 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낮다 하면은 빌리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안 하겠죠. 이게 바로 내부 수익입니다. 그래서 둘은 객관적 할인율을 알고 있을 때 빼는 방법, 수년제시법, 나누는 게 BC 비율, 모를 때 내가 생각했던 주간 수익률과 기준금리 비교하는 게 내부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 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게 자본회수 기간법인데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뺐을 때 0보다 크다.
나눌 때 1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 사업 하겠지. 반면에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0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둘이 갔을 때 주간 수익률과 누가 비교한다? 기준 할인율과 비교하면 돼요. 얘보다 더 크다 하면 그 사업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금이 없을 때 빨리 원금을 회수하는 것, 돈이 없을 때 회수하는 게 바로 자본회수 기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내부 수익은 뺐을 때 0, 나눌 때 1이 돼야 되겠지. 이걸 1로 바꿔 잡고 수년제 가치가 0입니다. 뺐을 때 0이니까 분기점에 내가 생각하건대 수익률입니다. 손해보지 않았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순위 가치는 뺀 값입니다. 조심해야 돼. 요걸 바꾸더라고. 비용과 편익 바꾸더라고. 얘는 국회직에서요. 편익의 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지 비용에서 편익을 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꿔 틀리게 만들었더라고요. 맞는 말이네요. 자, 나눈 게 이거야. 얘가 1보다 크다 하면은 얘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BC 비율이 1보다 크다면 일단 타당한 겁니다. 맞는 말이고 할인율이 커진다. 할인율이 있어. 돌아왔는데 이게 크다는 건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는 거고 할인율이 낮다는 거는 현재 가치가 커집니다. 틀렸죠? 할인율이 낮을수록 편익의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 돌렸을 때 그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BC 분석은 전부 다 편익과 그 비용을 화폐 단위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시점 맞추려고 할인도 할 거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문제는 맨날 할인율 높게 줬거든요. 이번에 낮게 나왔네요. 높을 때는 미래 가치가 작아지는 거고 낮을 때는 미래 가치가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할인율을 얼마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할인율을 낮게 잡았다는 건 어떤 의미야? 미래 가치를 좀 더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인율을 높게 잡았다는 건 미래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정부 사업을 할 때, 사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건데, 할인 높게 잡아봐요. 그럼 미래 그 사업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할인 낮게 잡아요. 낮게 잡으니까 그 미래 가치가 커 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사업을 투자할 수 있겠죠. 아마 정부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 할인율을 좀 더 낮게 잡아야지 더 가치가 커 보이니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객관적 할인율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 5%인가 10%인가 15%인가 따라서 사업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낮게 잡을수록 그 사업의 가치가 커 보이니까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반면 할인율 높게 잡아버리면, 그치? 원래 실제 할인율이 5%밖에 안 되는데 10% 잡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업은 과소평가되겠지?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